알겠습니다. 제2부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장편 소설을 다시 창작하겠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이야기의 흐름과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 각 장면의 묘사와 인물의 심리 변화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확장하여 분량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경기도 파주시의 한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밝히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박은혜세 씨는 홀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떠들썩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적막으로 가득 찬 집안, 가끔씩 그녀가 수저를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공간을 메웠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그날에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서울과 근교 신도시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 두 자녀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 딸 빈지가 어린 외손주들을 데리고 불쑥 찾아와 한나절을 북적거리다 돌아가고 나면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은 더욱 사무치게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럴 때면 은혜 씨는 손때 묻은 앨범을 펼쳐 손주들의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했다. 그것이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낙이었다. 후. 은혜 씨는 짧은 한숨과 함께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도 입맛이 없어 밥은 반도 넘게 남겼다. 예전에는 손맛 좋다는 소리도 곧잘 들었건만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도무지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 소파로 향했다. 낡았지만 정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얼마 전 딸 민지가 엄마도 이제 이런 거 좀 해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라며 깔아준 시니어 커뮤니티 앱이었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사는 이야기들, 건강정보, 유머글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딱히 그녀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밀어올리며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화면 상단에 작은 봉투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메시지 알림이 반짝였다. 로건님이 회원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건? 처음 보는 이름인데 누구지? 은혜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 창을 눌렀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짙은 회색 수트 차림에 배경으로는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파리의 어느 강가인 듯했다.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부드럽고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우연히 프로필에 올려두신 예쁜 베고니아 화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색감이 참 곱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종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으셨을 때 베고니아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작은 취미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이 생경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듬더듬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어머, 안녕하세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냥 소일거리로 키우는 흔한 꽃베고니아예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로건과의 첫 대화였다. 그는 자신을 미국 시카고에서 작은 무역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포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안타까운 사고로 사별했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독립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지낸다고 했다. 로건은 은혜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옛날 가수나 즐겨보던 주말 드라마 이야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쳐주었다. 때로는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소소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 허리가 좋지 않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나 얼마 전 시장에서 맛있는 쑥갓을 사서 된장국을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다음 대화에서 먼저 안부를 물어올 때도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씨.
창밖의 햇살처럼 오늘 하루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그의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나의 소중한 은혜 씨? 혹시라도 마음 상하거나 힘든 일은 없었는지 멀리서나마 걱정이 되네요라는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메시지가 그녀의 적적하고 외로운 밤을 가만히 채워주었다. 은혜 씨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혜 씨의 무채색 같던 일상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로건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함께 미래를 꿈꾸는 듯한 희망 섞인 말들을 건넸다. 은혜 씨, 당신은 참 마음결이 고운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목소리도 어쩜 그리 소녀처럼 맑고 예쁘신지요. 아이, 뭘요. 다 늙은 할머니한테 그런 칭찬은 과분해요. 로건 씨야말로 늘 좋은 말씀만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은혜 씨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행운이자 동시에 안타까움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느새 은혜 씨는 로건을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닌 마치 평생을 찾아 헤맨 소울메이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었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감이었다. 딸 민지에게는 차마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지만 로건과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상상해보기도 했다. 그가 보내주는 멋진 해외 도시의 풍경 사진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볼 때면 언젠가 그와 함께 저런 곳을 여행하고 저런 음식을 나누어 먹을 날을 은연중에 꿈꿨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나요? 나 이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당신도 기뻐해 주실 거죠? 남편의 낡은 사진 앞에서 홀로 조용히 속삭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로건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은혜 씨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한국에 있는 오랜 사업 파트너 한 명이 갑자기 배신을 하는 바람에 추진 중이던 중요한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은혜 씨에 대한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은혜 씨, 정말 이런 말씀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 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아주 소액이라도 제게 잠시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추진하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지금껏 은혜 씨께 받은 그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은혜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망설여졌다. 젊은 시절 친정 오빠의 사업 자금 때문에 친한 친구에게 어렵게 빌려줬던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고 우정마저 잃었던 아픈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로건의 간절하고 애처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할지도 모를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그녀의 냉정한 이성을 흐릿하게 마비시키고 있었다. 로건 씨 같은 분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결국 그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평생 아끼고 아껴 모았던 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 로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로건은 몇 번이고 눈물겹도록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전보다 더욱 살뜰하고 다정하게 은혜 씨를 대했다. 그리고 며칠 뒤 로건은 약속대로라며 250만 원을 은혜 씨 계좌로 보내왔다. 은혜 씨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로건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은혜 씨는 알지 못했다. 로건의 금전 요구는 그 후로도 교묘하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한국지사 설립에 필요한 긴급 행정 처리 비용, 갑작스러운 세관 통관 문제 해결 자금 등 소액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유망한 신규 사업 투자금 유치 실패로 인한 계약금 부족,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 압류될 위기 등 더욱 절박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이유들로 바뀌어갔다. 요구하는 액수도 5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는 수천만 원 단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은혜 씨는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비상금이며 친척들 경조사에 쓰려고 묻어두었던 돈까지 모두 꺼내 송금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쳤지만 로건의 달콤한 약속과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신 곁으로 가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말을 붙들고 싶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로건 씨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게로 올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로건 씨밖에 없어. 그녀는 마치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며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애써 억눌렀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다. 부쩍 통화가 잦아지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았으며 가끔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자신의 경제 상황을 떠보는 듯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명절에 찾아갔을 때 예전에는 늘 끼고 계시던 낡은 금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 얼굴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냥 이거 예전에 알던 오랜 친구랑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는 거지 뭘. 너는 엄마 걱정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은혜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지만 민지의 눈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진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어린아이들 육아에 치여 사는 민지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 그저 엄마, 이상한 사람 만나서 돈 빌려주거나 그러는 거 아니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라는 잔소리 섞인 당부를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로건은 은혜 씨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기 위해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운영할 작은 카페 사업 계획서라며 그럴듯하게 꾸민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고 은혜 씨와 함께 살고 싶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예쁜 전원주택이라며 인터넷에서 찾은 듯한 그림 같은 집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 사진들을 자신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며 로건과의 행복한 노후를 구체적으로 그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점점 커져가는 의심과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기 어려웠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로건의 다정한 목소리와 그의 약속들이 귓가에 맴돌며 이내 의심을 밀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은 은혜 씨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라며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해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이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그 돈으로 모든 셔터를 내리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여 은혜 씨와 함께 여생을 보내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은혜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은혜 씨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다. 이 낡은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다. 하지만 로건의 간절한 목소리, 그가 그려주는 눈부신 미래, 그리고 그동안 그에게 쏟아부었던 돈과 감정들이 그녀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고 있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로건 씨는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어렵게 대출받은 돈을 로건이 알려준 또 다른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하는 순간 은혜 씨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로건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은혜 씨의 기대와는 달리 로건과의 연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뜸해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정신없이 바빠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서 변호사와 계속 회의 중이라서라는 짧고 건조한 메시지만 간간히 도착할 뿐 이전처럼 살갑게 안부를 묻거나 다정한 음성 메시지를 보내오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은혜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그는 좀처럼 받지 않았고 간혹 연결이 되어도 금방 끊기 일쑤였다. 은혜 씨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매일 밤 그녀는 로건이 보내준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그와의 행복했던 대화들을 떠올렸지만 그럴수록 현실의 냉혹함만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한편 민지는 최근 어머니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소리가 민지의 방문 너머로 들려오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얼마 전 민지가 어머니 집의 우편함에서 발견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은 그녀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민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민지는 그 주 주말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곧장 파주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민지는 몇 번이나 거친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나 민지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할 얘기가 있어.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민지가 거의 포기하고 돌아가려 할 때쯤 방문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열렸다. 문 안쪽으로 모습을 드러낸 은혜 씨는 지난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야윈 모습이었다. 방 안은 며칠은 제대로 치우지 않은 듯 어수선했고 커튼마저 굳게 닫혀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다. 은혜 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민지를 힘없이 바라보았다. 민지야, 우리 민지 왔구나. 어떡하면 좋니? 내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 이 못난 애미를 어쩌면 좋으냐.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은 은혜 씨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로건이라는 남자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송금했던 돈의 액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낸 거액의 돈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다음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망까지 뒤섞인 복잡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한테, 그것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다 보낼 수가 있어. 그 사람 처음부터 작정하고 엄마한테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엄마 평생 고생해서 모은 그 소중한 돈, 그리고 이 집까지 이제 어떡할 거야. 민지의 날카롭고 격앙된 질책에 은혜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만 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잔인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은혜 씨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 위로 로건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나의 사랑하는 은혜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은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꼭 다시 건강해져서 당신 곁으로 돌아갈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은혜 씨. 그 메시지를 본 은혜 씨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또다시 한 줄기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봐, 민지야. 거봐, 로건 씨가 지금 많이 아프대.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거야.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제발,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야? 이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라고.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내가 대신 해결해야겠어. 민지는 더 이상 어머니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판단했다. 그녀는 거의 반강제로 은혜 씨의 손목을 붙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애원도 민지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파주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지의 다급하고 경황된 신고 내용을 접수한 이정훈 형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미간을 찌푸렸다. 또 로맨스 스캠이었다. 최근 들어 관내에서만 벌써 서너 번째 접수된 유사 사건이었다. 특히 외롭고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그 악질적인 수법에 이 형사는 매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껴야 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 그 로건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나 돈을 보내신 송금 내역 같은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까? 은혜 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자신의 스마트폰과 너덜너덜해진 통장 몇 개를 이 형사 앞에 내려놓았다. 이 형사는 침착하고 꼼꼼하게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로건의 프로필 사진은 예상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원본 출처를 찾을 수 있는 해외 무명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은혜 씨에게 보내주었던 사업 계획서나 회사 주소, 연락처 등도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정보로 채워져 있었다. 결정적으로 은혜 씨가 돈을 보냈던 여러 개의 계좌들은 이미 다수의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된 전형적인 대포 통장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 로건이라는 인물은 어머님을 상대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어머님께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 형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음성이 사무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 씨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함께 와르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로건 씨는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어. 그는 나한테 진심이었단 말이야. 마치 어린아이처럼 현실을 부정하며 절규하듯 오열하는 은혜 씨를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부축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돈, 이제는 낡고 초라해졌지만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얻은 그 큰 돈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형사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로건, 아니 그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수혁, 실제 신원은 불명확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확보된 단서들을 종합해 본 결과 최수혁은 최소 몇 년 전부터 다수의 대포폰과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며 여러 명의 외로운 중장년 및 노년층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사기를 저질러온 전문 사기꾼 혹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주된 활동 무대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플랫폼이었고, 자금 세탁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매우 치밀하고 국제적인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탓에 그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나 검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님, 그리고 따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여 어머님께서 입으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이 형사는 은혜 씨와 민지를 경찰서로 다시 불러 조사 경과를 설명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피해자에게 희망을 꺾는 듯한 말을 전달해야 하는 것만큼 형사로서 괴롭고 힘든 일도 없었다. 은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멍하니 허공의 한 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흘러나오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과 함께 어리석고 순진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책감만이 무겁게 그녀의 온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지. 내 헛되고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 시간이 약이라는 흔한 위로는 적어도 지금의 은혜 씨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처럼 보였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날의 충격과 절망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밤에는 어김없이 로건에게 배신당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기 일쑤였고, 막 낮에는 아무런 의욕 없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민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결국 다니던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파주로 내려와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한번 깊이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형사도 틈틈이 은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연결해 주려 했었지만 은혜 씨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스산한 오후였다. 민지는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억지로 은혜 씨의 팔을 끌고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은혜 씨는 우연히 옆 벤치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글쎄, 우리 옆 동네 김할멈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만난 미국 사람한테 돈을 몇 천만 원이나 보냈다지 뭐야. 아들 사업 도와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어머머, 저런.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되긴 연락이 딱 끊겼지.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잡을 수나 있겠어? 요즘 그런 사기가 그렇게 극성이라잖아. 특히 우리 같은 늙은이들 외로운 거 노리고 오고 접근한다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으며 자신도 모르게 옆 벤치의 할머니들을 향해 고개가 돌아갔다.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은 수법,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였다. 그 순간 은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억울함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다른 누군가에 대한 깊은 연민이기도 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은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걸음으로 옆 벤치의 할머니들에게 다가갔다. 저 실례지만 방금 하신 말씀,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요. 처음에는 수치심과 자괴감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놓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로건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어떤 말에 속아 돈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졌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은혜 씨의 이야기에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그 다음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나도 그 로건이라는 나쁜 놈한테 속아서 평생을 아끼고 모았던 내 소중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인터넷으로 만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달콤한 말을 속삭여도 절대로 함부로 믿고 돈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면 정말 안 돼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은혜 씨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여기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노인정하는 순간 숙연해졌고 몇몇 할머니들은 나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인가 뭔가로 외국 남자가 자꾸 말을 걸기에 이상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장 차단하라고 하더라.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그런 메시지가 온다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네 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은혜 씨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위안을 얻었다. 완벽한 치유는 결코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어붙었던 삶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 하나가 조심스럽게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잃어버린 돈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 또한 완전히 아물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절망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과 소통하려는 아주 작은 용기를 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안과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정훈 형사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최수혁과 같은 수많은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다.
검거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국제 공조 수사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터웠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박은혜 씨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외로움과 순수한 마음이 악랄한 범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는 오늘도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진실된 위로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그날까지 그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박은혜 씨처럼 절망 속에서도 작은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곤 했다.